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65번째. 오늘은 관제 12 구설수에 취약한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관제나 시비, 구설수에 아주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러한 관제, 시비, 구설수에 취약한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주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한 어떤 운기에서 이런 관제, 시비, 구설수가 생기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제라는 것은 관청에서 비롯된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런 게 모두 관제수단 얘기죠. 또 뭐 시청에서 벌금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게 다 관제수단 얘기죠. 시비구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사람들하고 시비, 다툼이 벌어진다든가, 또 어떤 나한테 안 좋은 얘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린 게 구설수란 얘기죠. 이런 게 또 오해가 깊어지다 보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관제, 시비, 구설수에 취약한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 이게 보편적이란 얘기예요. 꼭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주가 신강하고 관성이 너무 약하거나 없는 경우, 또 사주에 식상이 강해 관성을 극하고 있는 경우, 사주에 형살이 흉하게 위치한 경우, 신약한 사주에 관살이 중중한 사주 등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모두 보면은 관성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신강하고 관성이 약하다. 관성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성이라는 게 법,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런 거에 차로 치면 브레이크를 뜻하는데 이게 약하면은 그만큼 법을 안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레이크라는 거는 참을성, 인내심을 얘기하는데 이게 없다 보면은 싸움, 시비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강하고 관성이 약하면은 관제구설 시비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의 식상이 강해 관성을 극한다는 것은 식상이란 것은 관에 갖다 극하는 오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이 강해가지고 관성을 극하는 사주가 바로 모양 그대로 관을 치고 있으니까 관제구설 시비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의 형살이 흉하게 위치한 경우, 형살이라는 게 바로 관제수, 이렇게 형을 산다,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살이다 보니까 이런 살이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에 또한 관제수, 시비, 구설수에 잘 걸리는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사주에 관살이 중중한 사주. 신약한 경우는 식상이 강해서 또 아니면 재가 강해서 신약해진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관살이 중중한 사주들이 있죠. 이런 사주들이 시비, 구설, 소송, 관제수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다음으로 관제, 시비, 구설수가 있는 운기를 한번 보자고요. 운기. 자, 운기는 사주 여린 관성이, 사주에 여린 관성이 충극을 받는 운기. 사주 팔자에 관성이 있는데 이게 약한데 그게 충이나 극을 받아버리면 관성이 깨져버리죠. 그럴 때 관제수가 걸린다는 얘기죠. 또 신약한 사주에 관살운이 왔을 때 내가 약한데 관살운이 온다는 것은 그건 살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관제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상이 아주 강한 사주가 관성을 만났을 때, 관성운을 만났을 때, 식상이 아주 강한데 관성운이 들어오면은 식상이 사주 내에 있는 식상이 관을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관이 운에서 들어온 관성이 무기력해지니까 관제수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신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기신운, 그 다음에 흉한 형살이 들어오는 해, 요런 때가 관제 구설수, 그 다음에 시비수가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관제가 10배 이상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런 교통사고를 잘못 내다 보면은 나도 당할 수 있을 뿐더러 상대도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자신이 이 운전으로 인해서 관제 소송수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혼, 요즘 현대사에 이혼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관제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송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서 관제가 10배 이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말 관제 주의도 해야 되고 참 관제가 발생 안 하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관제, 구설, 십이수에 대해서 취약한 사주, 그다음에 운기에 대해서 같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경인년, 김여월, 병인일, 계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 병화는 큰 불, 태양같이 큰 불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경금은 큰 쇠, 임목은 큰 나무. 그러면 이 임목도 큰 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 또 묘목은 작은 나무, 계수는 작은 물, 사화는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오행은 빠진 거 없이 다 있죠. 나무 기운이 좀 강하고 많고, 그 다음에 불도 좀 많고, 이런 형상이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경금은 내가 극해진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묘목은 기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목은 여 편인이라고 그랬죠. 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인성이 편인, 정인이 많고 비견도 좀 있고 그런 형국이네요. 육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큰 불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네요. 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봄은 나무의 계절로 불을 생하는 오행이니까 이걸 등령을 했다고 그랬죠. 등령. 자, 등령을 했고,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 병화의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에게 힘을 주는 목생화, 나무, 여기에 내편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남의 편이 되고요. 자, 내편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불. 이 사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인중에 병화도 있고 이런 형국. 그 다음 나무는 임목, 큰 나무, 작은 나무. 나무가 상당히 좀 있죠. 내편이.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반면에 남의 편은 계수, 물, 흙, 작은 흙, 큰 쇠, 요게 남의 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생해준 오행들 내 편이 많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졌죠.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큰 나무, 작은 나무가 큰 불한테 땔감이 돼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 다음에 큰 불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목생화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불도 활활 타오르고 병화도 큰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 땔감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불이 상당히 이 병화, 사화 큰 불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네요. 불바다. 그러다 보면 이 계수는 어떻게 됐나요? 작은 물은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 불이면은 거의 증발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이 기토는 어떻게 되나요? 물이 적당히 공급돼야 이렇게 박테리아도 생기고 이렇게 흙이 질이 좋아지는데 물이 사라지고 이런 큰 태양이 내리치다 보니까 이건 갈라터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갈라터졌어. 그죠? 그 다음에 큰 쇠는 역시 용광로 같은 불이다 보니까 녹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남의 편들이 힘을 전혀 못 쓴다는 얘기죠. 열기에
무용지물이 됐네요. 그래서 이 최강사주가 돼버렸네요. 최강사주. 최강사주가 되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라는 거는 관이라는 얘기죠. 관이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강한 사주는 브레이크가 없다 보면은 자기 멋대로 날뛰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브레이크를 보니까 개수가 있네요. 작은 물이. 근데 이 작은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이 많은 열기에 증발해 버렸다고 그랬죠? 이 있으나 마나다는 얘기예요. 뭐 시상 정제격으로 해가지고 이리로 떠 있다. 아주 훌륭한 사주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상 정제격이면 정관격이면은 정관격이죠. 정관격이면 상당히 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요거는 증발해 버렸다니. 뿌리도 없고 쇠가 있어서 금생수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물로는 나무에다 물 주라, 불 끄랴, 흙에다 물 주라, 쇠 시켜라. 이걸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관인데 그럼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요런 사주들이 관제수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관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리고 관이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보니까 인목사화 이게 인사 형살이죠. 형살로 또 이 형살이 귀신이죠. 귀신. 나한테 전부 힘을 주는 강한 사주에 나한테 힘을 주는 귀신이다 보니까 이 형살이 흉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더더욱 관제, 구설, 시비수를 조심해야 된다. 시비수라는 거는 남하고 다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다 보면 술 먹다가도 옆에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 보면 또 이게 관제수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신강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적다 보니까 시비, 구설, 소송수, 관제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사, 형살까지 있어가지고 이 사주는 정말 관제수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 시근동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병술대운이라는 얘기죠. 바로 물을 더 갖다 말려버린다 보니까 이분이 교도소를 갔던 관제에 걸려서 교도소에 갔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정민년, 개축월, 병술일, 기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은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 그 다음에 연간의 정화는 작은 불,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계수 작은 물, 축토 작은 흙. 그럼 이 축토도 작은 흙이죠. 그 다음에 술토 큰 흙.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흙기운이 많죠. 기토, 축토, 술토, 축토, 미토 해가지고 흙기운이 많네요. 사주에 나와 있는 게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는 물론 미중이 열목이 있지만 상당히 미약하네요. 그죠?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미토는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축토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럼 이 축토도 상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술토도 역시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식신. 기토는 역시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식신상관이 상당히 많죠. 나무는 나를 생겨진 오행 인생이 되겠네요. 자, 사주 형국을 보자고요. 큰 불이 축월달,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겨울. 그러면 신령을 했네요. 신령. 자, 병화의 내 편은 뭐죠? 같은 불이나 아니면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죠. 불이 어디 있는가 보자고요. 정화.
나와 있는 건 정화 하나뿐이고 미 중에 정화, 술 중에 지장간에 정화는 있지만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이 정화 하나뿐이고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도 역시 사주에는 나와 있는 게 없고 미토 안에 을목이 있지만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편이라고는 정화 하나밖에 없어서 상당히 신약해진 사주다는 얘기예요. 기토, 축토, 술토, 축토, 미토, 계수 이게 다 남의 편이라는 얘기죠. 내 힘을 빼가 놓이다 보니까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약한 사주. 자, 이 사주가 사업을 하다가 후배들한테 사기당해서 망해서 교도소를 갔다 온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한 사주가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약한 사주가 사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사주가 약하게 되면 경쟁에서 자꾸 밀리고 또 직원들이라든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보다는 이분 사주에 보면 식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상 발달한 사람들은 예술 아니면 기능, 기술 이렇게 감성이 발달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좋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요 식상이 다 화개사로 잡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계축 백호, 병술 백호도 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식상도 발달되어 있어서 발전이 있지만은 사업은 이렇게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주인데 왜 사업을 하게 됐느냐 보면은 식상이 이 사주에 보면은 상당히 강해요. 식상이. 제가 그랬죠. 항상 얘기해서 식상이 강한 사주는 기질적으로 강사주다. 기질이 강하다. 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강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해서 기질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사업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이렇게 식상이 강하면은 사주가 약하면서 식상이 강하신 분들이 이 자기의 약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상당히 허풍이 좀 세요.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허풍이 세진다는 얘기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질이 좀 강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식상이 강하신 분들 강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이 식상 기운을 좀 눌러주면서 브레이크가 들어서 참을성이라든가 인내심이 좋아져서 시비수 구설수가 없는데 이 사주는 물이 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관이 이 많은 흙에 덮여가지고 막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개충까지 당하다 보니까 관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관제수, 시비수, 구설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지를 보니까 축술미 삼형살이 보이네요. 삼형살이 있으면은 형살만 있다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 형살이 좋냐 나쁘냐를 봐야 돼요. 보니까 흙기운으로 삼형살에 잡혀서 흙기운은 흉살이잖아요. 흉살. 흉한 기운이 삼형살에 잡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관제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이 기축년에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기축년에 기신운이 들어오면서 사주에 흉한 흙기운을 가세하면서 이 물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관제수가 걸리고 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사주 내에 있는 축술미 삼형살을 더 가중시키는 기운으로 오다 보니까 관제수, 구설수, 시비수가 너무나 강한 운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사주 자체에 관제수, 시비, 구설수가 강한 사주가 운기에서도 오다 보니까 100%이 관제수에 걸려서 사업 망하고 사기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관이 약하고 관제수가 약한 사주와 운기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이렇게 강하게 관제수에 걸린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진년, 경인월, 무술일, 무엇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이 사주도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사주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무토도 큰 흙이 되겠죠? 자, 병화는 큰 불, 진토는 큰 흙, 경금은 큰 쇠, 임목은 큰 나무, 그 다음에 술토 큰 흙, 오화 작은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 오행 중에서 물이 안 보이죠. 물론 진토 안에 계수는 들어있네요. 지장간에. 그러나 상당히 미약하죠.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자,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진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경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술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무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오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은 이게 내가 극한 오행으로 재성이 되겠네요. 재성. 자, 사주에 흑기운도 상당히 많고 흑기운이 상당히 많죠. 불도 있고. 아무튼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무토가 인월달 봄에 태어났네요. 봄. 그럼 실령을 했네. 그죠? 자, 실령을 했는데 무토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흑이나 불이 되겠죠. 화생토 내편. 자, 흑은 어디 있는가 보자고요. 바로 옆에 큰 흑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술토 큰 흑이 내 힘을 보태고, 진토 역시 흑이 내 힘을 보태고 있네요. 흑이 상당히 비겁들이 많죠. 힘을 보태고, 다음에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작은 오화 불이 힘을 보태고 있고, 상당히 내 편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아주 신강해진 사주인데 더 한번 깊이 보자고요. 이 경금과 임목이 남의 편이죠.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인목이 이 사주에 지금 진토 안에 물이 개수가 있지만은 이 인목이 물을 갖다가 다 빨아 먹어버리고 또 흙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물을 막아버려서 물이 거의 증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목이 나를 극하기보다도 불에 타버려가지고 땔감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옷을 삼합 보이시죠? 삼합 인옷을 화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진중의 개수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 진토가 거의 술토 같은 역할을 해버리네요. 그러니 사주가 이 인성국까지 이루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최강사주가 됐네. 최강사주. 그러다 보니 이 쇠는 녹고 이 물은 말라버리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최강사주가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찾아야 되겠죠.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되다 보니까 더욱이 강한 사주의 무술 보이시죠? 괴강. 그 다음에 오하 이게 양인살이라는 얘기예요. 이 강함을 더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브레이크가 중요한데 브레이크 어디 있나요? 인목 있죠. 인목. 물론 진중에 을목이 있지만 이 을목도 다 타버렸다는 얘기죠. 이 인목이 인옷을 화국이 되면서 불에 타버리다 보니까 관성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가 이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본인은 거의 본인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시비수, 구설수 하여튼 시비에 자꾸 휘말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몸도 다치고 그걸로 인해서 관제에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죠. 사주가 강하시고 강사주들은 경쟁, 그 다음에 시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강함에 또 무술이라는 괴강이 보태지다 보니까 강함을 더해주다 보니까 더더욱 시비, 그 다음에 경쟁, 다툼이 많아지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흙들은 많지만은 흙들이 불의 생조, 불이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갈라터져서 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양인살 칼을 쥐고 챙챙챙 하다 보니까 시비 구설수가 더더욱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기운 때문에 관제수, 시비수로 인해서 관제수까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본인 말이 맞게 본인은 그런 시비를 안 걸고 그렇지만 걸어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주가 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보면은 시비수, 관제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통변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무신년 임술월 신미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 신금은 작은 쇠, 무토는 큰 흙, 신금 큰 쇠, 임수 큰 물, 그러면 이 임수도 큰 물이죠. 술토 큰 흙, 미토 작은 흙, 진토 작은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나무하고 불이 안 보이죠. 물론 나무는 미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있지만 너무 작고 미약하죠. 그리고 불은 술토 안에 정화, 미토 안에 정화가 있지만 역시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국이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무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신금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임수도 상관이 되겠죠. 상관이 되겠고, 술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미토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편인, 그 다음에 진토는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흙기운이 많죠. 흙이 이 정인 편인으로 되어 있고, 물기운도 상당히 큰 물 작은 물, 큰 물 임수, 그 다음에 진중의 개수, 이렇게 신금 안에 임수, 물도 상당히 좀 많죠. 그런 형상이네요. 나무는 재성, 불은 관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신금이 수월에 태어났네요. 늦은 가을. 그렇지만 흑의 계절이니까, 환절기 계절이니까 나한테 힘을 주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금의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은 흑, 토생금 해주니까 이 두 개가 나의 편이라는 얘기죠. 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 신금 큰 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쇠는 없고, 물론 술 중에 신금이 좀 숨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하고, 그 다음에 흙을 찾아보자고요. 무토 힘 보태고, 술토, 미토, 진토 힘을 엄청 보태네요. 인성과 비겁이 많아서 아주 강한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가 이 인성이 이렇게 발달되면 상당히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 강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칫 이기주의가 될 것 같은데,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죠. 이 물이, 양쪽 물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설을 잘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생금 금생수로. 그래서 유통도 좀 반유통이 되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사주의 재성이 좀 약하고 관빨이 좀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상빨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기질은 좀, 식상도 강하고 그래서 기질은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주에서 아무튼 나무하고 불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불이. 그러면 불은 관성이 된다는 얘기죠. 관성이 되는데, 이렇게 사주에 물기운이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술 중에 정화, 미 중에 정화가 숨어 있지만은 이 물이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관성이 매우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관제수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살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임술, 개강, 임진, 개강, 백호, 이런 강기질, 그 다음에 술토, 양인살, 이런 기질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관제수에 조심을 해야 될 사주다는 얘기예요. 머리도 상당히 좀 있고, 이런 화개살, 식상 발달하다 보니까 제주하고 머리를 겸비를 해서, 이런 제주하고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재성이 좀 약하더라도 식상빨, 이런 화개살 이런 거 가지고 재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제수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이 기축년에 상당히 관제수도 걸리고 제대로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도 상당히 관제수를 달고 가는데 묘하게 잘 넘어가더란 얘기예요. 잘 관제수에 잘 걸리지만 이 불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잘 넘어가는가 봤더니 대운을 살펴보니까 병인 정묘로 통대운을 받고 왔네요. 재관으로. 이러니 사주에 약간 관에 갖다가 생을 해주니까 관제수를 갖다가 걸리기는 이 사주가 관제수가 식상이 강하고 그래서 불이 약해서 관제수에 걸릴 수 있는 사주지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대운의 통대운을 받다 보니까 기축년에 이 비겁이 아니 인수가 들어오면서 문서수 계약수가 잘못돼가지고 관제수에 제대로 걸렸는데 잘 넘어갔고 그 뒤에도 그 전에도 몇 번 걸렸지만 잘 넘어간 게 이 대운에서 약한 관을 도와주다 보니까 관제수를 잘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도 관제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관제수도 잘 피해서 가더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을사년 병술월 임술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은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호수같이 큰 물, 을목은 작은 나무, 사화는 큰 불, 병화도 큰 불, 술토 큰 흙. 그러면 이 술토도 큰 흙이죠. 이 술토도 큰 흙이고 경금 큰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불기운하고 쇠기운이 아니 흙기운이 상당히 많죠. 오행은 골고루 갖춘 거는 같은데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건 상관. 사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요 병화도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술토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술토 편관, 이 술토도 편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편관, 관이 상당히 많고 편재, 재성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형국인데 사주의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형국 임수 큰 물이 수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늦은 가을이지만은 환절기라 나를 극하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자, 임수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기운이죠. 금생수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은 물은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래서 물은 없고 쇠는 경금 큰 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사화안에 경금, 술토안에 신금, 신금이 있지만은 힘이 좀 미약하다는 거. 그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너무나 많죠. 요 경금 하나를 빼고 그런 얘가 용신이란 얘기죠. 그런 운기를 타고 가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약한데 이런 약한 사주들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신약한 사주가 되다 보면 사업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그랬죠. 사업에 경쟁에서도 밀리고 인과관계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밀리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들은 사업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분도 사업에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관제 교도소에 한번 다녀오신 분인데 사주가 약한데 이분도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기질이냐? 사주 양기운 상당히 강하죠. 그죠? 양기운, 양칠동. 그 다음에 병술, 임술, 요거 백호, 경술, 괴가 이런 게 기질을 강하게 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질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그런 기질은 되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 사주로 보니까 재하고 관이 너무 중중하다는 얘기예요. 재물 조심, 재는 재물이죠. 또 여자 조심, 그 다음에 관은 관제수 조심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운에서 관이 와버리게 되면은 관살로 작용해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개살 중중, 백호살, 괴강살이 이 살들이 또 흉한 살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 흉신이죠. 이게 귀신이라는 얘기죠. 술토 이런 게 다 이게 백호하고 괴강으로 잡혀 있어서 좋은 기운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관제수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조그마한 대리점을 사업을 하다가 병술년 있죠. 병술년 큰 불하고 흙이 들어오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교도소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아내 되신 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도 도망가 버린 그런 현상에서 자식과 배우자하고 인연도 끝나고 관제수를 제대로 맞은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관이 중중한 사주가 운에서 이렇게 관운이 들어온다든가 관을 생해주는 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관제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요거를 자격증이라든가 본인의 전문성이라든가 이 화개살을 살려가지고 기능직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관제운에서 관살을 맞아버린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이 대운 흐름도 참고되시죠? 개미, 이모, 신사에서 불기운으로 하니까 그런 기운도 가져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사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살이 중중해서 약해진 사주도 이렇게 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관살을 맞는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오늘은 관제수, 구설 12수의 약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 때문에 관제 구설 12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그거를 그런 또 관제수 구설 12수에 또 취약한 사주가 있으니까 주의를 요해야 되고, 또 이런 운기에서 관제구설 시비가 일어나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